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한서윤의 무너진 삶을 조롱하는 듯한 격렬한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한때 여의도의 증권가에서 가장 촉망받던 수석 분석가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날카로운 시장 분석 보고서 대신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낡은 가구들과 차가운 절망만이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느다란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거친 협박은 매일같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숨막히게 다가왔다. 결국 그녀는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내려놓고 거대 재벌가인 TK그룹의 비밀스러운 가사 도우미 계약서에 서명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빗물을 뚫고 도착한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의 철문은 그녀의 남은 인생이 영원히 갇히게 될 화려한 감옥의 입구처럼 느껴져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저택의 웅장한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세공된 대리석 바닥과 차가운 공기였다. 머리가 하얗게 센 민집사는 한서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에 검은색 메이드 복장을 내밀었다.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려야 하며 주인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천의 유니폼을 받아들며 자신이 분석했던 수많은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자신의 목숨값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짐승의 형상처럼 길게 늘어져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만 같았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자 한서윤은 자신의 가녀린 손목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아야만 했다. 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수조원의 자금 흐름을 예측하던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제 바닥에 얼룩을 지우는 세제의 배합 비율을 고민하는 용도로 전락해버렸다. 동료 하녀들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분석가였던 그녀의 과거를 수군거리며 고의로 걸레물을 엎지르거나 힘든 일을 떠넘기는 등 치졸한 괴롭힘을 일삼았다. 하지만 서윤은 입술을 찌식이며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는데 그것은 오직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 때문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삼켰다. TK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태준 회장은 이 거대한 저택의 꼭대기층에 군림하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롭고도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서윤은 그가 머무는 서재 근처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서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의 냄새는 과거 그녀가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접하던 탐욕과 오만의 향기와 매우 흡사하여 소름이 돋았다. 태주는 자신의 완벽한 성역에 발을 들이는 그 어떤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서윤은 최대한 숨을 죽이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거대한 폭풍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강태준이라는 거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민집사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강태준의 서재에 야식을 전달해야 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어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택의 복도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식도처럼 길고 어둡게 뻗어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재의 묵직한 오크, 문 앞에 서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으며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자욱한 시가 연기와 함께 서늘한 안광을 번뜩이며 서류 뭉치에 파묻혀 있는 강태준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건을 내려놓고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으나 서윤의 시선은 우연히 책상 위에 펼쳐진 복잡한 재무제표에 머물고 말았다.
서윤의 눈에 들어온 재무제표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횡령과 분식회계의 흔적이 교묘하게 숨겨진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상태였다. 과거 수석 분석가로서의 직관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자신도 모르게 쟁반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한 신음 섞인 혼잣말을 내뱉고 말았다. 이 수치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뇌리를 스쳤으나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인지 강태준은 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으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침묵이 흐르는 서재 안에서 서윤은 심장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으며 그의 압도적인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서윤을 바닥으로 꺼지게 만들 것만 같았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올리더니 방금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말하라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다그쳤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서늘한 지성은 이미 그녀가 평범한 하녀가 아님을 간파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메이드 복장에 달린 이름표 대신 그녀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체를 밝히라고 몰아세웠다. 서윤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지 짧은 찰나에 수만 가지 계산을 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책상 위의 서류 중 특정 항목의 오류를 지목하며 이것이 수정되지 않으면 TK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며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버려 숨쉬조차 힘든 정적이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다. 태준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일개 하녀가 감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논하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서윤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이력이 담긴 서류를 이미 뒷조사해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천재적인 감각에 흥미를 느낀 것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짧은 조언은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묘한 균열을 만들어냈고 서윤의 운명은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을 대하는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강태준의 시선은 시종일관 그녀의 움직임을 쫓으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 집사는 서윤에게 더 어려운 노동을 강요하며 기를 죽이려 애썼지만 강태준은 오히려 서윤에게 자신의 개인 서재 청소를 전담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하녀들 사이에서 엄청난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고 서윤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매 순간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서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윤은 강태준이 직면한 기업 내부의 암투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조금씩 엿보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위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하녀가 아니라 거대 재벌가의 은밀한 치부를 목격하고 분석하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다. 비가 그친 뒤의 저택 정원은 더욱 푸르러졌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강태준은 가끔 서윤이 서재를 청소하는 동안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하곤 했는데 그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병원비는 그녀를 다시 현실의 밑바닥으로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이 위험한 도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강태준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밤마다 서윤은
좁은 한여방에 누워 과거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과 현재의 처참한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책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패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강태준이 그녀에게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였다. 거대 기업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녀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과 닮은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다. 서유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청소를 하고 밥을 차리는 하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저택의 화려한 벽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며 반격을 위한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다. 한서유는 매일 아침 안개 낀 정원을 지나 본관 3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자신의 발소리가 마치 거대한 심해로 침잠하는 돌멩이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금색 장식이 수놓아진 복도는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그녀의 손에 든 낡은 먼지떨이와 청소 도구들은 현재 그녀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인한 낙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하며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것이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저택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는 그녀의 손길은 정교하면서도 기계적이었으나,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서재 구석구석에 놓인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을 본능적으로 수집하며 과거의 천재적인 감각을 아주 조금씩 일깨우고 있었다. 그날도 서유는 강태준이 중요한 회의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서재의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TK 바이오 합병 관련 비밀 보고서 한 뭉치가 그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려 했으나 보고서 첫 페이지에 기재된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의 비정상적인 상관관계를 목격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과거 여의도의 치열한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기업 가치를 조작하여 강태준의 눈을 속이려 하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사기극의 서막임을 그녀는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홀린 듯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숫자의 장난질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재구성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 사이를 유영하며 오류의 근원지를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희열은 그녀가 하녀로서 느끼던 모멸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과도 같았다. 보고서 중간중간에 삽입된 주석들은 교묘하게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으나 서윤의 매서운 분석력 앞에서는 그 어떤 위장술도 통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이 서류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TK그룹 전체가 겪게 될 재앙적 손실을 선명하게 그려보았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복도의 발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유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려 했으나 문득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이 위기를 알리고 싶은 묘한 오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결국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담긴 페이지의 모서리를 아주 미세하게 접어놓고 그 옆에 놓인 수많은 참고 문헌들 중 특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적 하나를 맨 위로 올려놓았다. 서윤이 서재를 정리하고 나온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예상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으며,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피로감과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태준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재로 직행하여 문을 굳게 닫아 걸었고, 그가 머무는 공간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나와 저택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으며, 하녀들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발소리조차 죽이며 움직였다. 서유는
주방 한 구석에서 접시를 닦으며 자신이 저지른 소심한 반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 가슴을 졸였고, 만약 태준이 이를 눈치채고 자신을 문책한다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차갑게 굳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려주기를 바라는 기묘한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고 있었는데,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재 안에서 강태준은 짜증 섞인 손길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묘하게 어긋나 있는 서류의 배치와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참고 서적이 책상 정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할 공간에 누군가 사소한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의식적으로 서윤이 접어놓은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그의 눈동자는 경악과 경이로움으로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던 측근들이 보고한 수치와는 전혀 다른 지옥 같은 진실이 숨어 있었으며, 서윤이 배치한 참고 서적의 통계 자료를 대조해보자 그 음모의 실체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정교한 암시를 남긴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서재 청소를 전담하게 된 그 기묘한 눈빛의 하녀 한서윤의 얼굴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태준은 즉시 민집사를 불러 오늘 서재에 출입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고, 민집사는 당황하며 한서윤 외에는 그 누구도 출입하지 않았음을 보고하자 태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운 시면처럼 변해갔다. 그는 단순히 빛 때문에 몸을 파는 하녀인 줄 알았던 서윤이 사실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으며,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보라는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태준은 서윤을 서재로 다시 불렀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보고서의 특정 수치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라고 몰아세웠다. 서윤은 올가미에 걸린 짐승처럼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태준의 강압적인 태도 속에서 묘한 신뢰의 편린을 발견하고는 마침내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지성을 폭발시키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더 이상 비굴한 하녀의 말투가 아닌 과거 냉철한 분석가 시절에 단호하고 정확한 어조로 보고서의 허점과 배후 세력의 예상 시나리오를 막힘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강태준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흐름과 인간의 탐욕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으며,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논리에 압도되어 마치 동등한 파트너와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이야기를 마친 서윤은 자신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개를 숙였지만, 태준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짧은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거대한 균열을 냈으며, 서윤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하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며 전율했다. 다음날 민집사는 서윤에게 다른 하녀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강태준의 개인 일정을 관리하고 그가 외부에서 가져온 비밀 서류들을 1차적으로 분류하는 보좌 업무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 소식은 저택 안의 모든 고용인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으며, 시기심에 눈이 먼 동료들은 서윤이 몸을 바쳐 주인님의 환심을 샀다는 추잡한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천박한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준이 자신에게 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고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좁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태준이 건네주는 복잡한 기업 자료들을 분석하며 적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차가운 사냥꾼의 눈빛을 갖게 되었다. 태준은 서윤을 곁에 두면서
그녀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점차 매료되어 갔으며 그녀의 존재는 어느새 그에게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서윤에게 아주 사소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곤 했는데 서윤은 그때마다 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날카로운 답변으로 그를 놀라게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지적 교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태준을 견제하던 기업 내부의 반대 세력들에게도 포착되었으며 그들은 태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가 신뢰하기 시작한 이 정체불명의 하녀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어둠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태준의 곁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깨닫고 더욱 깊숙이 그의 세계 안으로 발을 들이며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태준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핵심 기밀이 담긴 USB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주가 조작 사건의 배후에 TK그룹의 일부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고 멈춰섰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바들바들 떨렸으며 자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이 남자가 과연 그 진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시 공범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태준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일개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자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복수를 위해 더 완벽한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태준 앞에서 더욱 완벽한 복종을 연기했으나 심장 깊은 곳에는 그들을 모두 불태워버릴 시퍼런 칼날을 품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고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으나 그것이 자신을 향한 복수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야망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녀를 지켜보며 마치 위태로운 줄타기를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가진 상처와 분노가 자신을 향한 화살이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지적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더욱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깊숙이 끌어당기며 위험한 도박을 계속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침묵의 대화를 나누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계추 소리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간을 재촉하며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이제 곧 자신이 하녀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포효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서재에 불을 껐다. 창밖의 구름은 낮게 깔려 저택 전체를 무거운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강태준 회장의 서재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러나와 복도를 지나는 고용인들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룹 내부에서 박 이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결집이 노골화되면서 태준의 입지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음모의 그림자는 이미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은 먼지떨이를 든 채 그 서늘한 기류를 온몸으로 느끼며 다가올 폭풍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님을 직감했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녀린 희망의 등불이 이 거센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박 이사는 오랜 시간 동안 태준의 뒤에서 발톱을 갈아온 노련한 여우 같은 인물로 이번 이사회에서 태준의 경영 무시를 문제 삼아 그를 해임하려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고 언론을 매수하여 태준을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며 저택 안의 첩자들을 통해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우연히 엿들은 통화 내용과 서재의 파쇄기에서 발견한 문서 조각들을 통해 그들의 거대한 그물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그 정보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쟁 지도로 재구성되어 승리를 위한 유일한 통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은 서재의 거대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의 차가운 옆얼굴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고뇌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배신과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을 느끼고 있었고, 그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때 서윤이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으며, 그녀의 조용하고 일정한 발소리는 태준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잠시나마 정돈해주는 묘한 진정제 역할을 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존재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준의 책상 위에 펼쳐진 이사회 명단과 복잡한 지분 구조도를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보았고, 그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지금 이 남자가 무너지면 자신의 복수도 아버지의 병원비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여 닫혀있던 입술을 열게 만들었다. 서윤은 태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박 이사가 절대 건드리지 못할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조언하기 시작했고, 서재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한효의 주제넘은 간섭이라 여기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들을수록 그의 눈동자는 경악과 전율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가 사실은 자금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통로를 역으로 공략하여 이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반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서윤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태준은 그녀가 단순한 천재 분석가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심리를 꿰뚫어보는 지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찾던 유일한 구원이자 승리를 위한 열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침묵이 흐르는 서재 안에서 태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으며 그녀의 앞치마에 묻은 작은 먼지를 직접 털어내주더니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 바닥은 그만 쓸고 내 회사에 들끓는 벌레들이나 쓸어버려.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을 비천한 한효에서 대등한 지략가이자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선언이었으며,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과 동시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비장함을 느끼며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니폼 단추를 하나씩 풀며 상징적인 앞치마를 벗어던졌고,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비서이자 특수자문위원이라는 직함과 함께 그룹 내의 모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했다. 민집사를 비롯한 저택의 고용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을 닦던 하녀가 갑자기 태준의 최측근으로 등극하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나타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시기와 질투에서 공포와 경외심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며 차가운 지성과 우아한 기품을 내뿜으며 저택의 긴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여왕의 자태를 보였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승리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태준은 서윤을 위해 회사 근처에 최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머무는 병원의 의료진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해 주는 등 그녀의 충성을 완벽하게 얻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시작했다. 서윤은 태준이 제공한 새로운 신분과 강력한 권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박이사 세력의 자금 흐름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거대했던 반대파의 결속력을 순식간에 약화시키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먼지를 닦던 초라한 하녀가 아니라 태준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조종하며 제국을 수호하고 적들을 섬멸하는 그림자 지휘관으로서의 화려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태준을 향한 깊은 의구심과 복수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은 채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태준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그가 가진 권력의 핵심을 파고들어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진실을 밝히려는 위험한 이중작전을 수행했다. 태준은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으나 그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할지 아니면 공동의 적들을 향할지 지켜보는 것 자체를 즐기며 그녀와의 위험한 공조를 이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묘한 긴장감과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애증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다가올 거대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응시하며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태준의 한마디가 사실은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준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가혹한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하녀의 유니폼 대신 날카롭게 재단된 블랙 수트를 갑옷처럼 차려입고 태준과 함께 적진의 심장부인 이사회장으로 향했으며 그녀의 차가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일 준비를 마쳤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는 가운데 서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태준이 내민 손을 잡고 화려하지만 잔혹한 도심의 야경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난 서윤의 모습은 전 직원의 시선을 강탈하기에 충분했으며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과거의 하녀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완벽한 변신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태준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자신을 비웃던 세상의 편견들을 비웃듯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웠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오직 승리만을 갈구하는 사냥꾼의 것으로 변했다. 전략 회의실에 들어선 그녀는 박 이사의 측근들이 내뱉는 무례한 언사들을 단 한마디의 논리로 제압하며 그들의 길을 꺾어 놓았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서윤은 첫 번째 과제로 박 이사가 추진하던 유령 회사와의 합병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 안에 숨겨진 자금 세탁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적들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녀의 분석 보고서는 너무나 완벽하여 법률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박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일개 여자 비서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적들의 예상 경로를 모두 차단해 두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반격해올 타이밍을 역이용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치명적인 암살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과의 밤샘 회의 도중 그녀의 눈가에 서린 피로를 발견하고 잠시 휴식을 권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지금이 적들을 섬멸할 적기라며 더욱 매섭게 데이터를 몰아붙이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태준은 과거 홀로 고군분투하며 기업을 일구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묘한 동질감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나지막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그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숫자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회의실 벽면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강한 연대를 상징하는 듯했다. 한편 박 이사는 서윤의 뒤조사를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이용해 서윤과 태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사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익명의 서류를 보내 태준이 사실은 그 사건의 최종 승인자였다는 가짜 정보를 흘려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을 심으려 획책했으며 그녀가 흔들리기를 기다렸다. 서윤은 배달된 서류를 보고 잠시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것이 자신들을 분열시키려는 조잡한 함정임을 금세 간파해냈고 오히려 이 서류를 역이용해 박이사를 파멸시킬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분노를 차가운 냉정함으로 승화시키며 적이 던진 미끼를 물어주는 척 연기하며 그들의 방심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태준에게 박 이사로부터 온 서류를 보여주지 않은 채 혼자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진짜 원흉이 태준이 아니라 박 이사와 그 일당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서윤은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이제야말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구현할 때가 왔음을 깨닫고 심장을 단단히 고쳐맸다. 그녀는 이제 태준을 위한 방패가 아닌 자신의 가족과 무너진 정의를 위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박 이사의 목전까지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피의 심판을 기다리는 집행자의 엄숙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사회를 하루 앞둔 밤, 서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반드시 내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나직하게 약속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병실을 나오는 그녀의 뒤로 보름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빛을 받으며 다시 태준의 저택이 아닌 본사 집무실로 향하여 최종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태준 역시 잠들지 못한 채 그녀의 사무실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그녀 없이는 자신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녀의 결단을 묵묵히 지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내일이면 한유로 시작된 그녀의 짧은 방황이 끝나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손에 쥔 진정한 권력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될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태준이 선물한 가장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슈트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으며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채 빛 독촉에 시달리던 나약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동자에 서린 서슬퍼런 투지를 확인하며 가방 속에 박 이사의 죄를 입증할 수만 장애 서류가 담긴 USB를 챙겨 넣었고 집무실 문을 열고 힘차게 걸어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태준은 그녀의 손을 짧게 잡아주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전용 통로를 지나며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입성했다. 문이 열리고 박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히는 순간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에 올라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오늘 이 자리는 TK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지난 세월 이곳에 기생해온 모든 악취를 제거하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윤의 첫마디가 이사회장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으며 박 이사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면의 증거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 경위가 그녀의 입을 통해 선명하게 폭로될 때마다 이사장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박 이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태준은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며 서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드라마의 가장 완벽한 관객이자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하녀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박 이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으나 서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하여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윤은 연행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아버지를 향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이사회장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으나 태준이 단상에 올라 서윤을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소개하자 주주들은 압도적인 박수로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인정하며 경의를 표했다. 한 하녀의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재건이라는 서사시로 탈바꿈하며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한서윤이라는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다. 결전이 끝난 후 텅 빈 이사회장에 남은 태준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과 함께 미소를 나누었고, 태준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이제는 하녀의 계약서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윤은 그 계약서를 보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었음을 깨달으며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힘차게 써내려갔다. 창밖으로 비친 노을은 오늘 아침의 회색빛 구름과는 달리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으며, 서윤은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빚에 허덕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타인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로서의 삶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서윤은 이제 메이드복 대신 날카로운 선이 살아있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DK그룹의 본사 집무실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으며, 지나가는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택에 먼지를 닦던 하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눈빛은 서늘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읽을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스러운 지략가로서 자신의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강태준 회장이 부여한 특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모니터 속에 가득한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비자금의 세탁 경로를 찾아냈고, 그 끝에 박 이사의 오른팔인 최상무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확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최상무는 과거 서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인물로, 그가 배신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윤의 손끝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차가운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른 뒤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한 덫을 놓아 그들을 서서히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을 수립했다. 서윤은 전략기획실 한가운데에 앉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거래 내역을 훑어보며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진실의 형상을 구체화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배신의 흔적들을 분류했고, 마침내 박 이사 일당이 자금을 은닉해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자료는 그들의 목을 한 번에 쳐낼 수 있는 치명적인 단서였지만, 서윤은 서두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들 수 있는 더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과거에 나약했던 피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물을 향해 은밀하게 다가가는 냉혹한 포식자의 투지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대주주들과 노예한 임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서윤을 태준의 일시적인 유의 상대로 치부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은 이사회 회의 도중 서윤에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그녀의 자격 미달을 문제 삼았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비리가 담긴 암시적인 수치들을 칠판에 적어 내려갔다. 서윤의 날카로운 반격에 당황한 임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그녀가 단순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비로소 실감하며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렸다. 태준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서윤이 노련한 정치가처럼 반대파들을 제압하는 과정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전용 휴게실로 불러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그녀가 보여준 지략에 대해 짧지만 강한 찬사를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신뢰가 싹됐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간파했고, 그녀의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자신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서윤 역시 냉혹한 기업가로만 알았던 태준의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책임감을 발견하며 그를 향한 적개심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복잡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기꺼이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윤은 박 이사 세력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회사의 핵심 기밀이 담긴 것처럼 위장한 가짜 보고서를 흘렸고, 이를 미끼로 그들이 은밀하게 접촉하는 내통자들을 한 명씩 가려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사무실에 불을 밝히며 적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판 함정으로 깊숙이 발을 들이는 순간을 포착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박 이사는 자신이 서윤을 조종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 승리를 자신하며 최후의 악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서윤은 이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실행 버튼 위에서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버렸다.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박 이사는 서윤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녀가 채무관계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는 스캔들을 언론에 유포하여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획책했다. 인터넷과 신문 가심란은 서윤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들로 도배되었고, 회사 로비에는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매수된 주주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하지만 서윤은 이런 저급한 공작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소동을 이용해 박 이사 일당이 언론사를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천재적인 발상을 통해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휘두른 칼날이 결국 그들 자신의 목을 겨누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어느 늦은 밤, 서윤은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할 뻔했으나 태준이 미리 붙여둔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권력 다툼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태준은 격노하며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다시 불러들여 가장 안전한 방을 내주었다. 서윤은 다시 돌아온 저택에서 하녀가 아닌 귀빈의 대우를 받으며 묘한 감회에 젖었으며, 자신이 이곳에서 닦았던 바닥이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제국의 토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거실에 마주 앉아 다가올 결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평온함을 경험하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서윤은 박 이사가 가장 신뢰하는 자산관리사인 김 대표를 포섭하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고, 결국 그로부터 박 이사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넘겨받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김 대표는 서윤의 논리, 정연한 설득과 태준이 제시한 사면 조건에 굴복하여 자신이 모시던 주인을 배신하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박 이사 진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방이 되었다. 서윤은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자신의 가족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추악한 거래 내역들을 확인했고, 분노의 눈물 대신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확신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그녀는 박 이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 자리에서 그의 모든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할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두었다. 설명회 당일 서윤은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으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빛처럼 강렬하여
장내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박 이사는 단상 위에서 기고만장한 태도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었으나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 앞까지 걸어가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태주는 행사장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서윤이 만들어내는 정의의 심판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녀가 진정한 이 제국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인정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한 영상 자료를 통해 박 이사가 자행한 주가 조작과 자금 세탁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주었으며 현장에 참석한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 이사는 소리를 지르며 부인하려 했지만 뒤이어 등장한 김 대표의 증언과 상세한 비자금 장부가 공개되자 그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 서윤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장내를 가득 채웠으며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적들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 극적인 반전은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며 전국을 뒤흔들었고 한때 한여로 불렸던 여자의 위대한 복수극은 이제 정의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박 이사와 그 일당들이 검찰에 연행된 후 행사장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으며 서윤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터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서윤의 리더십과 정직함에 높은 점수를 주며 TK그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약속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태주는 단상으로 올라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상징하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서윤은 행사장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아버지가 꿈꾸던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윤은 박 이사 뒤에 숨어있던 진정한 거물인 해외 자본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였는데 그들은 이번 사태를 틈타 그룹의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검은 야욕을 드러냈다. 그녀는 쉴 틈도 없이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방어 전략을 구상했으며 태주는 그런 그녀를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묵묵히 지원군 역할을 자처하며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밤샘 회의를 이어가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빚에 쫓기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제국을 지켜내는 강인한 여전사의 모습으로 거듭나며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했다. 태주는 서윤이 지친 기색을 보이자 잠시 창가로 그녀를 데려가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보여주며 이 모든 빛나는 풍경들이 이제 그녀가 지켜낸 노력의 결실임을 상기시켜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윤은 태준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으며 그와의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사무실 창가에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으며 차가운 도시의 소음조차 그들의 평온한 순간을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뒤에서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태준이 있기에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며 내일의 더 큰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서윤은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그룹의 비전과 새로운 윤리 강령을 발표하며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여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동안 그녀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며 새로운 시대에 도래를 기꺼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태주는 무대 뒤에서 서윤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야말로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했다. 서윤은 무대를 내려오며 태준과 눈을 마주쳤고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실과 약속이 오가며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서윤의 급격한 성장은 TK그룹 내의 오래된 권력자들에게는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으며 특히 실각 위기에 몰린 박 이사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한 보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친 끝에 그녀가 사채 시장의 거물인 독고 사장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녀의 아버지가 앓고 있는 난치병의 상세한 진료 기록까지 모두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박 이사는 이 치명적인 약점들을 이용해 서윤을 협박하여 강태준 회장을 배신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영원히 매장해버리려는 사악한 야욕을 드러내며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박 이사는 서윤의 과거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곁에는 그동안 그와 공모해온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모여 마지막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 아무리 천재적인 지략을 가졌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비참한 과거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공포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유인하기 위한 덫을 더욱 촘촘하게 설치했다. 박 이사는 서윤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내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잔인한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서윤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박 이사의 해외 자산 은닉 계좌를 추적하던 중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된 아버지가 잠든 병실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도착한 한 통의 협박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내일까지 강태준 회장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핵심 인수합병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겠다는 천인공노할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그녀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잠시 주저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태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적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에게는 급한 서류 정리 업무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의 옷 안쪽에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 장치를 은밀하게 숨기고 박 이사가 지정한 약속 장소인 도심 외곽의 폐공장 부지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밤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위태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져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그녀는 이번 기회가 박 이사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마음먹고 적들이 설치한 함정 속으로 스스로 발을 내디뎠다. 폐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강제로 안대를 가린 채 지하의 비밀 취조실로 끌려갔으며 그곳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금속 향이 섞여 있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대가 벗겨진 그녀의 앞에는 승리에 도취한 표정의 박 이사가 앉아 있었으며 그는 서윤을 향해 하녀 출신의 비천한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했다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로도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의 끝은 결국 차가운 감방이 될 것이라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경고를 날렸다. 박 이사는 서윤의 도발에 분노하며 그녀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고 그녀의 입가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고통을 참아내며 머릿속으로 현재 위치의 좌표와 박 이사가 내뱉는 실언들을 빠짐없이 녹음 장치에 담는 데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붙잡혀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태준이 배치한 특수보안팀이 이곳을 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공포에 질린 척 연기했다. 서윤은 박 이사에게 비밀 금고의 번호를 알려주는 척하며 그가 가장 아끼는 이중장부의 은닉 장소를 실토하게 만드는 고도의 유도신문을 펼쳤으며 적들은 그녀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다. 한편 서윤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태준은 집무실의 책상을 내리치며 경노했고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그녀가 위험한 사지로 혼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자책감을 동시에 느끼며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용병팀을 소집하여 서윤이 발신하는 미세한 신호를 따라 폐공장으로 출동시켰으며 그의 눈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살기 어린 투지와 서윤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쪽지에 적힌 당신을 믿는다는 문구를 보고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야 할 시간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지하실에서 박 이사는 서윤의 가방을 뒤져 가져온 계약서가 가짜임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그녀의 목을 조르며 진본의 행방을 대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미 모든 증거는 태준에게 전달되었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공장의 정문을 부수고 태준의 보안팀이 섬광탄과 함께 들이닥쳤으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는 박 이사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져 지하실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태준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서윤에게 달려와 그녀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으며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감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품 안에서 박 이사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건넸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트로이 목마였다는 사실을 밝혀 태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납치된 순간에도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적의 허점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집요함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지략가의 완벽한 승리였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폐공장을 빠져나오며 그녀의 강인한 영혼에 경의를 표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하녀라고 부를 수 없으며 그녀야말로 이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세상에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이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호송차에 올랐으며 그를 따르던 잔당들도 모두 태준의 용병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무너졌고 그동안 TK그룹을 좀먹던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비로소 완전히 뽑혀나가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서윤은 구급차에 오르기 전 멀어지는 박 이사를 바라보며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으나 이내 태준의 따뜻한 시선으로 눈을 돌려 자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과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은 비록 상처 입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는 빚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의 날개를 펼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전용 병원으로 이송하여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맡겼으며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손을 맞잡은 채 그녀의 헌신과 용기에 대한 깊은 사랑을 속삭이며 눈물을 훔치는 의외의 인간미를 보였다. 서윤은 혼수 상태 속에서도 태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고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 가혹한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었으며 이제는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동반자로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치며 어두운 밤을 지나 찬란한 새벽을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뜬 서윤은 자신의 침대 곁에서 잠든 태준의 얼굴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고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태준은 서윤의 손길에 잠에서 깨어나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며 이제는 한여 한서윤이 아닌 TK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평생 반려자로서 당당하게 서달라는 청혼에 가까운 제안을 건네 서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두 사람의 사랑과 야망은 이제 하나가 되어 더욱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전설적인 연인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한여에서 그룹의 실권자로 등극한 서윤의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경악을 동시에 안겨주며 그녀의 이름 석자를 대중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이사 세력의 몰락과 함께 단행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그룹 내부의 공기를 정화시켰고 서윤이 주도한 투명 경영 시스템은 시장의 폭발적인 신뢰를 얻으며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서윤은 이제 병실을 나와 다시 한번 슈트를 차려입고 태준과 함께 그룹 본사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들어갔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승자의 여유는 그녀를 시기하던 이들의 입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서윤은 집무실에 앉아 박 이사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며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부정했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권력을 오직 올바른 곳에만 사용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다운론시킨 태준의 그 한마디를 일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승화시켰다. 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녀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완벽한 하나로 거듭났다. 밤이 깊어 저택의 테라스에 선 서윤과 태준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했고 서윤은 태준에게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그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어 평온한 안식을 취했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이제는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겼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달빛 아래 아름답게 겹쳐지며 다가올 영원한 행복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빛에 쫓기는 꿈을 꾸지 않았으며 찬란한 내일의 태양 아래서 자신이 그려나갈 위대한 미래를 꿈꾸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희망과 사랑의 빛만이 가득 차올랐다. TK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망의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으며 본사 대회의실 주변은 취재진의 열기와 삼엄한 경비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닦던 한여 한서윤은 이제 그룹의 명운을 손에 쥔 유일한 지략가로서 거대한 회전문을 당당하게 통과하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의 갑옷처럼 서늘한 기품을 내뿜었으며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서린 단호한 의지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승리의 연료로 바꾸어 심장 깊숙한 곳에 단단히 갈무리했다. 회의실 내부는 이미 탐욕스러운 이사진과 혼란에 빠진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낮은 속삭임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파도 소리처럼 장내를 어지럽게 뒤흔들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상석에 앉아 무거운 침묵으로 장내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오직 문 쪽을 향해 있었으며 서윤이 등장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안도감과 강한 신뢰의 빛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수많은 비난과 의구심 섞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처럼 강렬한 정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지 않고 빛의 중심으로 당당히 나아갔다. 박 이사의 잔당들은 여전히 서윤을 하녀라고 비하하며 그녀의 자격을 문제 삼아 거칠게 항의했지만 서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 중앙의 마이크 앞에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탁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장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흘러나온 첫 마디는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추악한 진실의 봉인을 해제하는 날카로운 신호탄이 되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하는 약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치성과 용기로 적들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정교한 검이 되어 이 자리에 섰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잠자던 정의를 일깨우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자 서윤은 TK바이오 합병 과정에서 박 이사 일당이 자행한 거대 규모의 분식 회계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여 대형 스크린에 띄워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명확했으며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배신의 흔적들을 하나씩 끄집어낼 때마다 주주들의 입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과 분노의 함성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적들은 당황하여 서류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박 이사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실제 장부 원본과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그들의 비열한 변명을 순식간에 잠재워 버렸다. 그녀가 가리키는 레이저 포인터의 끝에는 수천억 원의 자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추악한 탐욕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윤의 완벽한 주도권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방대하여 법률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압도적인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박 이사의 핵심 측근들은 이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제국은 서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느꼈던 전율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인했고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생애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단순히 수치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연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해부하는 집도이와 같은 냉철함을 보여주었다. 발표의 절정은 박 이사가 해외 투자자들과 결탁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려 했던 미략서 원본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주주들은 이제 박 이사 세력에 대해 물리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서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경비팀에게 명령하여 흥분한 주주들을 진정시키는 노련한 통제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 기업의 새로운 헌법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적들은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으며 서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포와 경외감이 교차하며 얼어붙었다. 모든 증거가 폭로된 후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으며 서윤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주들을 향해 그녀의 공식적인 신분 변화와 공로를 다시 한번 공표했다. 그는 서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부당한 채무를 즉각 변제함은 물론 그녀에게 그룹 경영의 핵심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그녀를 헐뜯던 모든 비난을 잠재웠다.
태준의 선언은 마치 승전보처럼 장내를 가득 채웠으며 서유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정의와 자유를 동시에 손에 넣었음을 실감하며 눈가에 맺힌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몰래 훔쳐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태준의 한마디가 이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고백이었음을 가슴 깊이 느꼈다. 주주총회가 태준과 서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진입하여 도주하려던 박 이사와 그 일당들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들의 비참한 퇴장은 정의의 승리를 알리는 종지부가 되었다. 서윤은 연행되는 박 이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을 떠올렸고 이제야 비로소 가족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태준의 든든한 팔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없는 위로와 축하를 나누었으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그들의 유대감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함을 만끽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으며 서유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턱을 들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언론의 질문에 냉철하고 품격 있는 답변으로 응대했다. 한여에서 그룹의 구원자로 거듭난 그녀의 성공 신화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으며 이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유는 이제 자신의 삶을 뒤바꾼 태준의 한마디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이제 복도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당당한 행진곡이 되어 도시의 소음 속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저녁이 되자 태준은 서윤을 위해 조촐하지만 화려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으며 두 사람은 저택의 옥상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하며 평온한 휴식에 시간을 가졌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서윤은 이제 빗독촉에 시달리던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광활한 무대를 얻었으며 태준은 그녀라는 소중한 보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지는 해를 등지고 하나로 길게 늘어났으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그려나갈 전설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찬란한 첫 페이지를 넘기며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는 전령사처럼 고요한 밤 공기를 기분 좋게 진동시켰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자 서유는 태준의 품에 기대어 내일 있을 경영회의의 전략을 구상하며 지적인 대화를 이어갔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열정을 존중하며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고요한 저택의 공기는 이제 과거의 음울한 긴장감 대신 희망차고 활기찬 생동감으로 가득 찼으며 서유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장소를 찾았음을 깨닫고 깊은 안식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닦았던 저택의 바닥이 이제는 수만 명의 생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주춧돌이 되었음을 느끼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 마침내 의식을 회복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승리의 소식을 전했으며 아버지는 딸의 대견한 모습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어 서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서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들과 함께 빛나는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용기와 사랑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변한 모습에 조금은 낯설어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정의로운 의지만은 변함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미소 지었다. 서유는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를 치유하는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기로 결심하며 병실문을 나섰다. TK그룹의 로비에는 이제 서윤을 존경하는 직원들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권위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여로 일하며 겪었던 부당한 처우들을 기억하며 고용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전격 도입하였고 이는 그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윤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며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영원한 전설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녀의 개혁안은 보수적인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그녀를 따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응시하며 자신이 처음 이 저택의 한여로 들어왔던 비 내리던 그날 밤을 떠올렸고 인생의 아이러니함과 운명의 신비로움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마디의 말로 인생이 나홀론되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운명을 바꾸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매 순간 신중하고 정직한 선택을 내릴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백허그를 하며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도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길은 탄탄대로였지만 그들은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창밖의 태양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났다. 한때 빚더미에 앉아 세상의 끝에 서 있던 소녀는 이제 거대 제국의 여왕이 되어 자신의 영토를 정의와 진실로 가꾸어 나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시대의 상징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서유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와의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찾았음을 확신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집무실 전체를 따스하게 밝혔다. 그녀는 이제 한여의 옷 대신 리더의 품격을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겸손함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녀를 진정한 승자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서윤과 태준의 위대한 동행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시대를 관통하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그 장대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빚더미에 앉아 세상의 끝에 서 있던 소녀는 이제 거대 제국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어 자신의 영토를 정의와 진실로 가꾸어 나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시대의 상징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서유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와의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찾았음을 확신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집무실 전체를 따스하게 밝혔다. 그녀는 이제 한여의 옷 대신 리더의 품격을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겸손함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녀를 진정한 승자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도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길은 탄탄대로였지만 그들은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창밖의 태양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빛났다. 한마디의 말로 인생이 뒤바뀌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운명을 바꾸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매 순간 신중하고 정직한 선택을 내릴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서윤과 태준의 위대한 동행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시대를 관통하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법정에서는 박 이사와 그 일당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다. 서윤은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친 기자들에게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바로잡음이라는 짧은 소회를 남기며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박 이사의 몰락은 곧 TK그룹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으며 서윤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떠올랐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다. 서윤은 정장을 벗고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했고 그 평화로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보상임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고 서윤은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는 빚과 절망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TK그룹은 서윤의 주도로 대대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서윤은 재단 창립 기념사에서 자신이 하녀로 일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존엄성은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수많은 청년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이제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곳에 쏟아부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며 그녀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저택의 정원에서 수천 송이의 장미에 둘러싸인 채 그녀에게 반지를 건넸으며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수락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재계의 모든 이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경의를 표했다. 서윤은 이제 태준의 곁에서 단순한 보좌관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인 리더십의 토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제국을 건설했다. 서윤은 과거 하녀 시절 입었던 낡은 유니폼을 버리지 않고 액자에 담아 자신의 집무실 한 구석에 걸어두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징표였으며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매 순간 상기시켜주는 경종과도 같았다. 그녀는 가끔 업무에 지칠 때마다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그때의 절실함과 용기를 다시 떠올렸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얻었다. 직원들은 그 액자를 보며 서윤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더욱 일치단결하여 그룹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며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는 진정한 거인의 면모를 보였다. 회사의 로비에는 이제 서윤과 태준이 함께 만든 새로운 경영 철학이 새겨진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다. 투명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의 뿌리로 깊게 내려앉았다. TK그룹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서유는 글로벌 CEO 포럼에 초청받아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며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였고,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는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이제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의 발자취는 후대의 수많은 기업가가 따라가야 할 영광스러운 이정표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서윤과 태주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신사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한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으며, 그곳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존경받는 삶을 이어갔다. 서유는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며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축복이었음을 기록했다. 그녀는 독자들에게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전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태주는 그녀의 곁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생의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유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에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빚도 권력도 아닌 바로 태준이 자신에게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였음을 적어 넣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며, 당신이 가진 가능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라는 문구는 수많은 독자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의 완벽한 원을 그리며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하녀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한 시대의 영웅이자 모든 여성이 꿈꾸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질 것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빛나는 별이 되어 영원히 찬란하게 타오를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서윤의 정신은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수천 명의 제2, 제3의 한서윤이 배출되어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리더로 활동했다. 태준 역시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세운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견고하게 빛났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와 소설로 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을 제시했다. 서유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인류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비정한 세상에서 그녀는 오직 진실과 사랑만으로 진정한 승리를 일궈낸 유일한 인물로 남았다. 이제 서윤이 남긴 마지막 집무실은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수많은 방문객이 그녀의 발자취를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창가에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던 푸른색 꽃들이 피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사용하던 낡은 만년필과 경영 철학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어 마치 그녀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 생동감을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해낸 경이로운 과정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유는 이제 하나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대명사가 되어 절망에 빠진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진짜 전설의 완성이다. TK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룹 본사 로비에는 이제 한서윤 부회장의 치열했던 삶과 고결한 정신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관의 중앙 유리관 속에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입었던 낡은 메이드 유니폼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강태준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첫 번째 전략. 보고서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분과 역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간 의지의 승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다. 한때 빚에 허덕이며 어둠 속을 헤매던 한여가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에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우뚝 서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통해 수천 명의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전설이 되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기념관을 찾은 한 젊은 여성은 과거의 서윤처럼 가난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다. 재단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장학생이었으며 그녀는 서윤의 유니폼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발길을 떼지 못한 채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서윤처럼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서윤은 집무실 창가에서 로비를 내려다보며 그 젊은 여성의 뒷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초라했던 그림자를 발견했고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형언할 수 없는 보람과 평온함을 동시에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에 희끗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눈빛만큼은 처음 그 서재에서 지적 교감을 나누던 그때 그 시절처럼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며 깊은 신뢰를 나누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10년 전 그날 자신이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이토록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미처 몰랐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회상에 잠겼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 한마디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구원의 외침이었다고 화답하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이제 경영의 일선에서 조금씩 물러나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착시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는 그룹의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박혀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제국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후대 경영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교과서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먼지떨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배운 겸손과 성실함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휘두르는 권력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매 순간을 감사히 여겼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서윤과 태준은 함께 아버지가 머무는 교회의 별장으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의 꽃들이 만발하여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가족의 웃음소리는 노을 지는 하늘 아래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온 이유가 결국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모처럼 만의 휴식을 취했다. 빚 때문에 시작된 비극적인 인연이 결국은 가장 찬란한 축복으로 승화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어 세상의 낮은 곳으로 넓게 퍼져나가며 영원한 전설의 막을 내렸다. 서윤은 잠들기 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인생은 우리가 닦는 바닥만큼이나 정직하게 빛난다는 문장을 적어 넣었으며 그녀의 펜끝에서 시작된 이 문구는 훗날 수많은 이들의 좌우명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으로 남게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육신이 사라진 후에도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으며 그중 가장 빛나는 별은 마치 서윤의 눈동자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태준은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위대한 여정의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대신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며 조용히 방에 불을 껐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파괴의 흔적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이었으며 그 성 안에서 그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꿈을 꾸며 다가올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기다리는 행복한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